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제무지 와빌입니다. 7월 첫째 주 포켓몬스터 괴담 그 5번째 이야기, 7월 둘째 주 재능나비 그 2번째 이야기, 7월 셋째 주 추억의 괴담, 그리고 드디어 7월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그동안 보여드렸던 스토리텔링 형식이 아닌 암튼 다른 형식의 영상이에요. 솔직히 오늘의 영상은 한 달 전에 완성됐는데 이걸 과연 어린 친구들이 봐도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대부분 지어낸 이야기인데 오늘의 소재는 진짜거든요. 그럼 7월 넷째 주 그제무지,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강령술은 영어로는 네크로맨시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어 중 시체라는 뜻의 네크로스와 예언이라는 뜻의 멘티아의 합성에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강령술이란 죽은 자를 인간 세상에 데려오는 술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을 강령술사라고 부르죠. 이런 강령술은 영화 분신사바, 나루토의 예토전생, 디아블로2의 네크로맨서, 던전앤파이터의 소울블링어 등 각종 매체에서 정말 매력적인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밝히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유령 탐지기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귀신에 대한 다수의 과학자 의견은 귀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자극과 상황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귀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오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고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2007년 4월 일본의 이채널 오컬트판에서 소름 끼치는 놀이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히토리 카쿠렌보, 흔히 국내에서는 나홀로 숨바꼭질 혹은 혼숨으로 알려진 이 놀이는 늦은 새벽 자신이 홀로 인형과 숨바꼭질을 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 놀이는 일본 관서 지방과 시코쿠 지방에서 행해졌던 토속 신앙이 변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단순히 새벽에 하는 인형놀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형을 이용한 저주술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이 놀이를 한 후 호흡곤란, 환각 증세, 구토, 가위눌림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홀로 숨바꼭질의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인체 모양의 봉제 인형, 쌀 한 줌, 붉은 실과 손톱 혹은 머리카락, 뾰족한 송곳이나 칼, 소금물 혹은 소주, 마지막으로 놀이의 과정이자 만일의 사태를 위한 피난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게 더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첫 번째 술래는 와빌, 첫 번째 술래는 와빌, 첫 번째 술래는 와빌, 이렇게 인형을 향해 3번 외칩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끈 뒤 방송이 나오지 않는 채널을 틀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 상태로 열을 센 후 준비해두었던 칼을 들고 인형을 놓아두었던 욕실로 가세요. 그리고 인형 앞에서 메리, 찾았다 라고 말한 뒤 인형을 칼로 찌릅니다. 찔렀던 칼을 인형 옆에 둔 뒤 얼른 소금을 입에 머금고 곧장 도망쳐 숨으세요. 자, 이렇게 나홀로 숨바꼭질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야겠죠? 이 놀이를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 나홀로 숨바꼭질이 무서운 이유는 이 놀이의 주의점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 안으로 끝내야 한다.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실시할 경우 둘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인형을 칼로 찌른 뒤 자신이 숨을 때까지 절대로 옆이나 뒤를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이를 하며 절대로 잠들지 말아야 한다. 이 놀이를 체험한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흔히 겪었다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면 꺼두었던 조명기구가 켜졌다. 알 수 없는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의 채널이 바뀌거나 꺼졌다. 인형이 원래 두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무섭다. 실제로 오컬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홀로 숨바꼭질의 가정은 분명히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인형에게 생명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의 쌀, 시행자의 인격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의 붉은 실과 손톱,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소금물이라는 소재와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인형을 하나의 개체로 본다는 의미까지. 이런 관점에 따르면 나홀로 숨바꼭질은 그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주 인형과 같은 주술적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초에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는 경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곤함으로 인해 몸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로 그런 공포스러운 놀이를 할 경우 빨라지는 심박수와 흐려지는 초점 등으로 인해 헛것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놀이 과정을 언급했는데 벽장과 같이 어둡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소금물을 머금은 채 절대 삼키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겐 강박관념으로 다가와 사람을 긴장되게 하여 주변의 조그마한 소리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TV가 꺼지는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 중에 우연이라도 전선 이상이나 TV 자체 결함으로 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밤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영상은 제작자가 겁이 많아서 갑툭튀가 없고 무서운 사진도 못 쓴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입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무서운 사진도 못 넣고 여러분들을 위해 갑툭튀 연출도 하지 않죠. 대신에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괴담을 조사하고 그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얻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어떠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와비레그 지무지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는 전 영상들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감정으로 접하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16년 7월 돌아보기 영상도 신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